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기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이나 기념일 등의 행사에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언제든지 신속하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죠. 멋지고 재미있는 순간이 담긴 스틸 이미지를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해 슬라이드쇼로 만든다면 좋겠죠. 스틸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위치, 비율, 회전, 효과 등을 바꾸면 되죠. 미리 제작한 슬라이드쇼를 소스 모니터에서 확인하면서 제작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미디어 클립이 있습니다. 다수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면 기본 이미지 지속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메뉴에서 편집, 환경 설정, 타임라인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환경 설정 창에서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설정된 4초를 사용하겠습니다. 슬라이드쇼의 첫 번째 이미지를 소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를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하여 새 시퀀스를 만듭니다. 시퀀스 메뉴에서 시퀀스 설정을 선택합니다. 사용할 이미지의 프레임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퀀스 설정에서 기본 프레임 크기를 설정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로 가서 동작 설정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에서 이미지가 선택되고 이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표지 용도이므로 적절히 시각효과를 주겠습니다. 효과 패널에서 색상 엠보스를 이미지로 드래그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로 가서 효과 설정을 합니다. 방향, 부조, 대비 등을 설정하면 프로그램 화면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제목을 입력해 보죠.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적절한 템플릿을 찾아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재생 헤드를 그래픽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야 제목이 보이죠.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고 색상을 변경합니다. 작은 제목에는 날짜를 넣고 색상도 변경합니다. 이러면 첫 번째 이미지 작업이 완료됩니다. 소스 모니터를 통해 두 번째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시퀀스에 추가하고 이 이미지에 비율, 회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키보드 아래 화살표와 왼쪽 화살표를 차례로 눌러 재생 헤드를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에 놓습니다. 현재 재생 헤드가 있는 지점을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율, 회전, 타이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생 헤드 지점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되죠. 효과 컨트롤 패널 오른쪽 타임라인에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이 키프레임입니다. 비율은 110, 회전은 10을 설정합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각각 10만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키보드 아래 화살표를 눌러 재생 헤드를 이미지의 첫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비율과 회전에 100과 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변경할 수 있죠. 재생 헤드를 드래그하여 설정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소스 모니터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이번 작업은 이미지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위치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재생 헤드를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 즉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놓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위치 타이머를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동작 설정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에서 이미지가 선택되고 드래그하여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미지 위치를 설정한 거죠. 이때 화면에 검은색 박스가 생기는데 화면 이동에 따른 결과로 이미지 비율을 높여 채워야 합니다. 먼저 비율 조정을 150으로 크게 키워 화면을 채우고 화면 크기와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이후 재생 헤드를 이미지의 첫 프레임으로 이동시키고 이미지 화면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에서 이미지 화면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효과 컨트롤 패널 오른쪽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재생 헤드를 드래그하여 설정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경 이미지와 장미 이미지를 사용할 텐데 먼저 배경 이미지를 시퀀스에 추가하고 루미트리 색상 패널에서 적절한 크리에이티브 룩을 찾아 적용합니다. 회전하는 장미가 돋보이도록 기본 교정에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변경하죠. 이후 효과 패널에서 가우시안 흐림을 찾아 이미지에 드래그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흐림의 양을 설정한 후 가장자리 픽셀을 체크합니다. 배경 이미지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장미 이미지를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장미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마스크 효과 중 펜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스크 효과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보이도록 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죠. 펜 도구를 클릭하고 장미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때 화면을 크게 확대할수록 더 정밀한 장미 모양을 그릴 수 있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만나면 이렇게 장미만 보이게 되죠. 동작 효과를 클릭해 장미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장미를 가운데로 드래그합니다. 이후 기준점을 장미의 가운데로 옮기는데 이는 장미가 회전할 때 중심점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장미가 중심점에서 회전이 아니라 원을 그리듯 이동하게 되죠. 이제 장미 회전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재생 헤드를 이미지 첫 프레임에 놓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회전 타이머 단추를 클릭해 시작 지점을 설정합니다. 이후 재생 헤드를 이미지의 끝 프레임에 놓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회전을 180으로 주면 키프레임이 추가되면서 애니메이션의 끝나는 지점이 설정되죠. 회전 애니메이션 설정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장미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적절한 크리에이티브 룩을 적용합니다. 다음 작업은 배경 이미지에 놓인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사각형 선을 넣는 작업입니다. 배경 이미지는 방금 만든 장미 배경을 재사용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죠. 이미지를 시퀀스에 추가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비율을 작게 조정합니다. 그래픽 작업 영역으로 전환해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화면 위에서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후 사각형의 칠, 선 두께, 어두운 영역을 각각 설정합니다. 시퀀스에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배경 이미지의 지속 시간을 눌립니다. 이번에도 이미지에 선을 줄 텐데 방금 만든 사각형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야 선의 크기, 위치 등이 정확히 일치하겠죠. 사각형 그래픽을 클릭하고 Alt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복사되는데 여기에 이미지 크기를 맞추면 되겠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비율을 조정하고 동작 효과를 클릭해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에서 이미지 크기를 재조정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위아래 밖으로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럴 경우 효과 패널에서 비디오 효과인 자르기를 찾아 이미지에 드래그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자르기 효과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는데 여기서 위아래를 사각형 안으로 드래그하여 잘라냅니다. 다음 작업은 이미지의 비율과 색상 변화를 적용합니다. 시퀀스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색상 패널에서 모노크롬 룩을 적용하죠. 재생 헤드를 이미지 첫 프레임에 놓고 비율과 룩 강도 타이머 단추를 클릭하여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을 설정합니다. 이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되는데 시작 지점의 룩 강도를 0으로 설정하면 룩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시작되죠. 재생 헤드를 조금 이동 후 룩 강도에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가 룩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죠. 이후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1프레임 이동하고 룩 강도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노크롬 룩이 적용되죠. 재생 헤드를 조금 이동 후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이후 1프레임 이동 후 룩 강도를 0으로 설정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지 본래 색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생 헤드를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 즉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룩 강도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또한 비율 조정에도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비율을 12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재생 헤드를 드래그하여 애니메이션 설정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경 이미지 위에서 비디오 클립이 사각형과 함께 이동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시퀀스에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이미지가 작으므로 비율을 크게 하여 화면을 채우고 위치를 조정하죠. 비디오 클립을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동작 효과를 클릭해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고 사각형 선을 추가합니다. 이제 비디오 클립과 사각형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먼저 재생 헤드를 비디오 클립의 첫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위치 타이머 단추를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로써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이 만들어진 거죠. 동작 효과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에 비디오 클립 화면이 선택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해 시작 지점 화면 위치를 설정합니다. 사각형 그래픽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후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재생 헤드를 클립이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동작 효과를 클릭하고 클립의 화면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키프레임이 추가되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 화면의 위치가 설정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며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죠. 사각형 그래픽도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다음 작업은 애니메이션 시간을 아주 짧게 하여 등대에서 빛이 번쩍이는 듯한 효과를 표현해 본 건데 작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설명 없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배경 이미지 위에 두 개의 이미지가 왼쪽 위에서 나란히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배경 이미지는 이전에 만든 장미 배경을 사용합니다. 장미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 Ctrl+C로 복사하고 Ctrl+V로 재생 헤드 위치에 붙여넣기 합니다. 시퀀스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자르기 효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자릅니다. 사각형을 추가해 이미지의 테두리를 만듭니다. 이후 애니메이션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지와 사각형이 동일한 경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각형의 기준점이 이미지의 기준점과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지의 기준점은 960586이고 사각형의 기준점은 960540입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기준점 540을 586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위치가 바뀌는데 선택들로 다시 재조정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고 재생 헤드를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을 25로 설정합니다. 이는 이미지의 이동 경로를 잘 보면서 작업하기 위해서죠. 동작 효과를 클릭하고 선택들로 이미지 화면을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위치와 회전 타이머 단추를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하여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을 설정합니다. 이후 회전을 -5도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하고 사각형 그래픽을 오른쪽 클릭해 특성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각형 크기가 줄어들고 기준점도 바뀌게 되죠. 이전 작업에서 이미지 크기를 줄였기 때문인데 사각형의 기준점과 비율을 되돌립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사각형이 제대로 위치하게 되죠. 재생 헤드를 이미지의 첫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동작 효과를 클릭해 이미지 화면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화면을 드래그하여 애니메이션 시작 위치로 이동하고 회전을 5도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되죠. 이로써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 이미지 위치와 회전이 설정되었습니다. 재생 헤드를 드래그하면 이미지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동작 특성을 사각형 그래픽에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다시 사각형의 기준점과 비율을 되돌립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이동 경로를 곡선 경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동작 효과를 클릭하면 이동 경로가 보이는데 현재 직선 형태죠. 여기서 이 점을 클릭하여 당기면 핸들이 생기고 핸들을 조정하여 이미지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죠. 또한 시작 지점 옆에 또 하나의 핸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함께 조정하면 좀 더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죠. 다시 이미지 동작 특성을 사각형 그래픽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시 사각형의 기준점과 비율을 되돌립니다. 설정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이미지를 추가해 작업할 텐데 지금까지 작업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는 위치 비율 효과를 주고 다른 하나는 비율 룩 강도를 주게 되는데 작업 방식이 이전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스틸 이미지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완성하면 이제 전환 효과를 추가해야 할 차례입니다. 효과 패널에서 검색 상자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디졸브를 찾아 클립에 드래그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전환 효과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다음 클립을 복사해 위쪽 트랙에 놓고 전환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클립을 복사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차 디졸브를 선택합니다. 회전하는 이미지로 이어지는 부분은 조리개 다이아몬드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밀기를 적용합니다. 전환 효과가 매끄럽지 못하므로 클립을 복사해 위쪽 트랙에 놓고 밀기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는 큐브 회전을 적용합니다. 클립을 복사해 위쪽 두 개의 트랙에 놓고 밀기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밀기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클립을 복사해 위쪽 트랙에 놓고 밀기를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페이지 넘기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밀기를 적용합니다. 이전 클립이 다수의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클립이라면 다음 클립의 트랙 수도 같아야 전환 효과가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음 클립을 복사해 위쪽 트랙에 올리고 밀기를 적용합니다. 마지막 이미지로 이어지는 부분은 교차 디졸브를 주고 이미지가 끝나는 부분에는 흰색으로 물들이기를 적용합니다. 이제 배경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슬라이드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디오 클립을 드래그해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자르기 도구로 비디오 트랙 길이에 맞춰 오디오 클립을 잘라줍니다. 오디오 클립에 크로스페이드 효과를 주겠습니다. 볼륨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효과죠. 효과 패널에서 지속 가감속을 찾아 오디오 클립에 드래그하여 적용합니다. 오디오 클립 끝부분이 전환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전환 효과를 2번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죠.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틸 이미지로 슬라이드 쇼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